학교 다닐 때를 회상해 보면 선생님께서 자리 배치를 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같이 앉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생의 공부법을 배우고 학업에 도움이 되란 뜻이기는 하나 두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범생과 앉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선생님께 자리를 바꿔달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려도 될런지요? 이럴 경우 배려 없는 학생이 되는 건 아닌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중고등학생이 질문하면 딱 맞는 질문이네요. 초등학생이 질문한다든가 그러면 딱 맞는 질문인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 질량이 조금 차이 날 때는 함께 앉혀도 득이 됩니다. 공부 질량이 조금 차이 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80점을 맞고 한 사람은 70점을 맞아요. 이런 수준은 같이 앉히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한 아이는 100점을 받고 한 아이는 30점밖에 못 맞아. 이런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려고 같이 앉혀놓는다? 절대 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질량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게 마음 질량 차이도 나고 공부 질량 차이도 나고 모든 생각 질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열등감만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상처받게 되고 또 잘난 아이는 답답한 거예요. 옆에 아이가.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나? 이런 불쾌감도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 수준 차이가 현격한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 30% 이상 수준 차이가 날 경우 이렇게 같이 앉혀서 공부시키는 게 득되지 않다. 근데 보통 30% 이내는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30% 이상 50에서 70% 수준 차이가 날 때는 분명한 것은 따로 앉혀서 공부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앉히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수준 차이가 나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잘난 아이가 요구해도 맞고 못난 아이가 요구해도 맞다. 이건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바꿔달라 하면 자존심 상하고 또 불쾌감이 생길까봐 이렇게 두려워하고 말 못한다면 이건 결코 득되지 않아요. 착한 거지 바른 게 아니다. 착하다는 건 인정에 끌리는 거고 바르다는 건 냉철함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지 마라. 여러분에게 늘 착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법문을 해드렸죠. 어떻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사는 게 득이 된다. 그러면 학생들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권리를 찾을 때 서로가 득이 돼요. 내가 인정에 매여가지고 저 아이가 싫어하면 어떡하나, 선생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덜덜 떨면서 그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공부한다? 서로가 득되지 않다. 질질 끌려가는 감정은 인정이며 착한 마음이다. 절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끌려다니는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착한 마음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아기 때는 착한 걸 가르쳐도 돼.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이 정도는 착한 걸 가르쳐도 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반드시 바른 이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법을 설명해주고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야 득이 되지, 착한 감정에 빠지게 하면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고 나중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봤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다가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고 억울하고 내가 바보 등신이 될 때가 많잖아요. 응? 착한 마음으로 돈 빌려줬다 뒤통수 맞고 욕먹고 뺨 맞고 그리고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응? 냉철하게 분별해서
빌려줄 때 빌려주고 거절할 때 거절했더라면 여러분 가슴에 상처가 안 옵니다. 근데 인정에 끌려가지고 빌려주면 안 되는데 빌려주고, 또 이렇게 투자해주면 안 되는데 그 인정에 끌려서 투자해주고, 인정에 끌리는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원망을 듣고 상처받고 배신당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끌려다니고 착했을 때 그동안 많이 당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착한 결과가 뭐가 왔습니까? 원망과 상처와 아픔이 왔어요. 이건 내가 바보짓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 없이 착한 건 바보가 될 수도 있고, 등신이 될 수도 있고, 멍청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바른 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른 분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착하게 마음을 쓰면 그게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 없이 인정에 끌려서 착하게만 행동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정에 끌리고 이렇게 미련에 끌리고 감정에 끌려서 분별력 없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라. 항상 냉철함으로 분별하고 냉철함으로 살피고 냉철함으로 그 질량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착한 마음을 쓰게 되면 그게 바른 게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바른 속에서는 선이 있고 착한 속에서는 바름이 없을 수 있다. 자, 바른 속에 선이 존재하고 선 속에 바름이 없을 수 있다. 항상 바르다는 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는 게 바른 겁니다. 내가 이용당하는 게 바른 게 아니야. 지금 다시 한번 점검 차원으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1억을 빌려달라 한 거예요. 1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친한 친구라고 1억을 통장으로 딱 보내줬어. 그리고서 언제까지 갚는다는 말도 안 쓰고 그냥 빌려준 거야. 믿거라고. 이건 착한 마음이야. 믿어줬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건 착한 마음이야. 근데 냉철하게 왜 1억을 빌리고자 하느냐? 원인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한 다음에 내가 돕는 게 맞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정확히 차용증을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걸 쓰고 이자는 몇 프로를 주겠다는 걸 쓰고 이런 모든 걸 확실하게 쓴 다음 내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1년 동안 차용했다고 써놨어. 그러면 1년 이후가 되면 차용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보세요. 이 친구가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요구를 설령 안 하더라도 이 친구는 끝까지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약속 어긴 게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사정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날짜가 써 있으니까. 근데 착한 마음으로 그냥 통장으로 보내줬어. 날짜도 없어. 갚는다는 것도 없어. 갚겠지. 그러니까 알아서 갚겠지.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면 1년, 2년, 3년을 어겼어. 요구를 해. 갚으라고. 그래, 알아서 돈 벌어서 갚을게. 그러면 법적인 근거도 없어. 법적으로 고발을 해도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갚을 겁니다.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겁니다. 돈 벌어서 갚을 겁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제재도 못해. 민사, 형사 입건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차용증이 있으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형사 입건할 수도 있고 좋은 마음으로 안 갚아도 민사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1억이라는 걸 빌려주든 투자를 해줬다면 이 사람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갚으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양심을 갖게 돼. 그리고 약속을 어기더라도 책임감을 갖게 돼.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득되게 한 거예요? 책임감도 없이 질질 끌게 하는 사람을 득되게 한 거야? 양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갚으려고 노력하게 만든 게 그 사람을 득되게 한 거야. 착한 마음으로 하대 세월 언제 갚을 마음도 없고 있으면 갚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든 건 누구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을 저버리게 만든 건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게 한 것도 내가 만든 거고 빌려준 사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도 나쁜 마음을 품게 했으니까 득된 게 아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득된 게 아니야.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대응도 못해. 얼마나 등신이 된 겁니까? 얼마나 바보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착한 거와 바른 걸 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 어때? 대충 넘어가고 대충 하고 그리고 네가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하다가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단편적인 예인데 모든 사물에 여러분은 냉철함을 가져야 된다. 대인관계든 돈거래든 투자든 상하관계든 질서관계든 모든 면에 냉철함을 가지고 거기에 인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냉정하고 냉철은 달라요. 냉정한 건 차가운 거야. 여러분이 차갑게 행동하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고 인심을 잃게 돼요. 절대 차갑게 냉정하면 안 돼요. 냉철하면서도 거기에 정이 있어야 되고 냉철하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냉철하면서도 착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냉철하고 바른 분별력 속의 착함은 바른 것이다. 무조건 착한 건 감정 노름이고 끌려가는 감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지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정에 끌려가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분별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어서 항상 인생을 상대도 득되고 나도 득되고 바른 인생을 살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원가족,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도원 공부하셔서 생활도를 닦아서 바르고 빛나게 인생을 열어가라는 뜻입니다.